광고주에게 거마비 7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제1의 현역가 왕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갑질 의혹을 벗었습니다. 광고주와 진실 공방을 벌인 끝에 12심에서 승소한 것인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광고주 A씨가 박서진 측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 패소로 판결했죠.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서진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박서진이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박서진이 갑질을 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빠르게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갑질 10종 세트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작성됐는데요. A씨는 지난해 가수 B씨와 2회 행사 출연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와 갑질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B씨가 계약 이후 광고 영사 촬영, 화보 촬영, 라이브 커머스, 행사 진행을 끼워 팔며 다른 전문 업체에 8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고 결과물 퀄리티마저 떨어져 다른 업체를 이용하려 하자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소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백화점 고급 팝업 스토어를 설치하고 팬사인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행사 장소, 진행 방식, 참석 인원 등 행사 전반에 대해 간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게다가 사은품으로 자신의 CD와 굿즈를 주도록 강매했다고까지 했죠. 특히 두 번째 행사에서는 계약금 외에 출연료 9배에 달하는 7천만 원의 거마비를 요구했고 개인적으로 선물할 곳이 있다며 2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려 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이 내용만 들으면 가수 B씨가 누구인지 정말 못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B씨가 박서진으로 밝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효자 이미지와 고생 끝에 올라온 실력파 이미지로 마케팅해온 박서진이 뒤에서는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목된 가수는 박서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A가 주장한 내용들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증거 카톡이 유출됐습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광고 에이전시 C사가 입을 열었는데 대부분의 광고 계약은 연예인 본인이나 소속사가 아닌 광고 에이전시와 진행하는데요. 광고주가 에이전시에 의뢰를 하고 에이전시에서 광고주 마음에 드는 모델을 찾아 계약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박서진 사건도 마찬가지로 C사와 D사가 에이전시로 개입했죠. 사실 A씨는 여태까지 박서진과 직접 소통한 적 없이 C사와 D사를 통해 일을 진행했는데요. C사 측은 A씨가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박서진을 괴롭히는 이유는 일명 팬 파리를 막았기 때문이라 했죠. C사에 따르면 A씨는 박서진과 모델 계약을 하면서 협의 없이 박서진의 팬들을 상대로 15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 중 구매 금액 순서대로 행사장에서 맨 앞에 앉히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는데요. 또 제품을 가장 많이 산 사람은 박서진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기획도 내놨죠. 한마디로 팬들을 재력에 따라 차별하겠다는 것이니 팬들의 원성이 터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이에 박서진 측에서 항의하자 A씨는 나는 합의한 행사라고 우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서진은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A씨는 박서진 측에서 행사 일정, 장소 등에 간섭하며 백화점 명품관 팝업 스토어 팬미팅 행사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했지만 C사 관계자와 박서진 측 관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A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수차례 일정을 변경한 것은 A씨였고 박서진 측에서는 개천절 등 빨간 날까지 반납하며 일정을 조율하려 했죠. 그럼에도 행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A씨가 일정을 변경하면서 장소 대관이 어려워지자 박서진 측에서 장소 섭외에 도움을 주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박서진 측에서 앨범을 강매했다거나 세금 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며 무자료 거래를 진행하려 했다고 탈세 및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C사는 현금 거래로 합당한 내고를 했을 뿐 현금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해줬죠. 또한 앨범 구매와 친필 사인 이벤트도 박서진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A씨가 기획한 것으로 박서진은 밤낮 없이 지방 행사에서도 CD에 사인을 하는 등 성실히 계약에 임했는데요. 이렇게만 들어도 박서진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봐도 A씨가 박서진과 박서진의 팬들을 돈벌이로 이용하려다 실패한 그림이죠. 이런 정황은 더 있습니다. A씨는 박서진이 계약 이후 광고 영상 촬영, 화보 촬영, 라이브 커머스, 행사 진행을 끼워 팔게 하며 다른 전문 업체에 8배 이상 바가지를 씌워놓고는 결과물 퀄리티마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서진 측에서 퀄리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이용하려 하자 방해를 했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제품을 매진시켰다는 허위 기사를 내달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실제로 A씨와 C사의 대화 내용을 보면 작업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도, 박서진 세트가 매진됐다며 기뻐한 것도 모두 A씨였죠. 박서진 측도 C사도 모두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을 처리했으나 2차 행사로 잡음이 생기면서 문제가 터졌죠. 박서진 측에서는 미팅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 연관된 모든 회사를 고소해버린 건데요.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C사와의 소송전에서도 재판부는 C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이죠. 박서진이 100% 억울한 일이었고 박서진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리한 요구를 한 건 박서진이 아니라 A씨였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제야 박서진이 억울함을 풀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서진은 낯을 많이 가리기로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한 사람으로 진혜성을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혜성이 박서진에게 먼저 다가와줘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함께 동거까지 했던 사이로 무려 14년 된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둘이 함께 살았을 때는 집이 14평 정도 됐고 둘이 대자로 뻗을 수 있는 크기가 안 됐다고 하죠. 박서진에게 친하다는 판단 기준이 진혜성보다 친하면 친한 거고 진혜성보다 덜 친하면 친해져야 하는 사이라고 생각할 정도라는데요. 박서진과 진혜성은 2011년 박서진이 17살, 진혜성이 22살이던 시절 부산의 한 작곡가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선배들로부터 모진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트로트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훈계를 많이 했었는데 박서진과 진혜성을 향해 노래 성공하겠냐, 포기해라고 한 것이죠. 어린 친구들이 트로트를 한다고 나서면 오히려 다독여주고 응원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나쁜 어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꼈던 걸까요? 박서진은 그래서 더 서로를 의지하게 됐고 서로 다독여주다 보니까 더 끈끈한 우정이 쌓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너희는 그러니까 안 뜬다, 너희는 그래서 그물 밖에서 못 노는 거라고 폭언을 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혜성과 박서진은 어떻게든 성공하겠다고 다짐하고 현재까지 달려온 것인데요. 그 덕분일까요? 진혜성과 박서진은 현재 트로트 팬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가수가 됐습니다. 박서진은 부모님을 위해 150평의 집을 지었는데요. 짓는 데만 1년 가까이의 시간이 들었고 땅만 따졌을 때 150평 되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1층이 주차장이고 위로 3층 높이의 집이 있는 구조입니다. 집 앞은 바로 병원과 경찰서로 안전하고 무엇보다 바다가 살짝 보여서 굉장히 멋있는데요. 원래 있던 집은 골목이 좁아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는데요. 아버지가 15년 넘게 당뇨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과거에 자궁경부암 3기를 판정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이 위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병원 옆에 집을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집을 지은 이 땅은 공터였는데요. 박서진이 땅을 매매해 새 건물을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 구입부터 건물을 짓는데 추정되는 비용은 현재 55억인데요.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지을 계획이었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텃밭을 만들었다고 하죠. 무려 이 집이 박서진의 두 번째 선물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천에 건어물 가게를 차려드렸죠.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뱃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걱정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서진은 부모님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건어물 가게를 차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건어물 가게는 둘째 형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의 부모님이 재혼하셨고 아버지 쪽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큰 형과 셋째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둘째 형은 가족의 또 다른 가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서진이 건어물 가게를 차린 이유도 형을 잡아두려는 목적이 더 컸다고 합니다. 형이 발전소,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힘들고 지친 형을 돕기 위해 가게 운영을 맡기게 된 것이었죠. 박서진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형을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는 곳이었고 형이 씻지도 못하고 지친 모습으로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고 형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박서진이 과거에 고생했던 걸 생각해보면 현재 박서진의 이런 성공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를 응원하신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